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불수능이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만점자가 한 명 나왔답니다. 이 만점자, 그래서 아이고 만점자가 한 명 나왔다고 발표를 했을 때 수능 만점자 또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또 인터뷰하고 난리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인터뷰하면 또 그 친구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학교에서 애서 복습을 열심히 하고 사교육은 받지 않고 부모님이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오늘과 같은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본인도 믿지 않는 거짓말하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맞아요. 항상 그러죠, 그죠? 지금 정치인으로 있는 저 제주도 출신의 이 수능 만점자 있던 무슨 국회의원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실제로 본인이 그때도 다 과외받고 사교육도 받았지만은 본인은 그런 거 없이 학교 수업 위주로 했고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자기도 했다. 나중에 이제 털어놨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 수능 만점자인 경우에 저도 뭐라고 그럴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봤는데 더 재밌었어요. 대한민국의 이 일반 고등학교 교육이 망했다라는 거를 더욱더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더 잘 알려주는 수험생이라 가지고 저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학생은 반수생이에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들어갔다가 본인이 4월 달에 처음 대학생활 한 달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어차피 집에서 대학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 차라리 내가 반수를 하자 해서 4월 달에 그 결심을 굳혀가지고 5월인가 6월 달에 기숙학원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친구가 본인의 공부의 에센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이 다 신화와 전설처럼 믿고 있는 그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 방법의 에센스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혹시 여러분들 댓글 열심히 다시는 분,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혹시 찾아보셨는지 찾아보세요. 왜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출문제를 자기가 열심히 숙지를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푸는 거로 공부를 했대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애가 이거는 진짜 그냥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공부한 거 혼자서 공부했습니다라고 옛날에 거짓말했던 이 수능 만점자나 똑같은 얘가 지금, 첫째, 자기가 졸업한 학교는 둘째치고 기숙학원을 선전해 줄 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 기출문제를 미친 듯이 풀고 외우는 그 공부 방법을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에센스를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자기 공부의 에센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센스를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치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들으면 뭐가 우리 머릿속에 남을까요? 녹색이 머리에 남을까요? 성장이 머리에 남을까요? 네.
성장이 머리 남지 녹색은 머리 안 남아요. 이 친구가 자기는 모르는 게 있으면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알 때까지 살펴봤는데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 친구의 공부가 모르는 거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자기가 왜 틀리는지를 알 때까지 그 핵심을 알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에 초점을 둘까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더니 내가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기출문제를 푸는, 왜냐면 제가 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학생들 상담을 할 때마다 특히 고등학생들 수능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특히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을 2, 3년 동안 대비해 가지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이 아이들이 저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학원 선생님도 그래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수능의 문제의 패턴만 파악을 하면 점수를 잘 받는다고 그러는데 박사님은 이상해요. 어떻게 기본적인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래서 기본서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내가 지금 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공부 방법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 진짜 무짜란 말인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상담 사연이 통증 때문에 시험 준비와 취업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상담 사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는 뭐 사연을 안 봐도 제목만 딱 보면 이 친구는 지가 지금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본인 통증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황심소 통증 시리즈를 보고 저희 문제도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회계를 전공하였고 대학은 졸업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보다는 회계사가 되는 것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로를 설정했습니다. 회계사가 되는 게 안정적이다. 참, 지금 생각해보니 좀 막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막연했고, 근데 그때는 막연하다는 게 모르고 본인 마음이 안정적인 거에 쏠린 거고, 회계사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극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는 목 디스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한번 딱 보세요. 사연 처음에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극심해졌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이 회계사 시험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내 마음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건 너무 싫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꾸역꾸역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챈 몸이 지금 으아 하는 절규를 보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무슨 이 만화도 아니고 그림 같은 거 뭉클히 절규를 보내는 거, 이것이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최소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간과 마음에 대해서 아는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는 목 디스크가 될 수 있다는, 아니 지금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하니까 그게 목 디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통증이 심하면 목 디스크, 통증을 견딜 수 있으면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 거, 이런 수준의 환자의 몸을 진단하는 의사라는 거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의 고충도 이 처음 사연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다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벌써 10분이 다 지나갔는데, 그럼 슬라이드 6개를 하려면 박사님 60분 동안 지금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그냥 대면 상담을 할 때는 이 사연을 이렇게 읽어주면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상담료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 게, 아이고 어떤 인간이 몸 문제로 가지고 힘들게 사나? 그래, 그 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저 상담 사연을 보니까 내보다 조금 심한 것 같네. 그러면 뭐 나는 저거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황심소가 왜 인기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 숫자가 더 이상 안 늘나 봤더니, 그런 분들은 황심소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마음이 힘들 때 황심소 들어와서 좀 보다가, 그래 내보다 힘든 인간들이 많네, 그럼 난 좀 살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조금 웬만큼 지낼만 하면 황심소 안 들어와요. 왜? 거기 들어가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꾸역꾸역 사는데, 그거 들어가면 그 찌질한 인간들 사연을 내가 계속 보면 더 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웬만큼 내보다 더 찌질한 인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서 위안을 받고 안심이 되면 사라져요. 이러다 보니까 이 황심소를 듣는다라는 분들은 내가 지금 찌질하게 힘들었어, 다른 찌질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는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메뚜기처럼 한때 왔다가 나가니까 이 황심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황심소를 통해서 자기 삶이 발전하는 분들은 전혀 그거에 남기지를 않아요. 근데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변화,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감사 이메일도 보내시는 분도 많고, 또 그런데 그런 사연은 또 잘 이 황심소에서 안 다뤄요. 왜? 그걸 다루면 제가 너무 명구스럽잖아요. 수영과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을 반년 이상 시도했지만 나아지기는 그냥 오히려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억지로 통증을 몸의 문제로 본인이 스스로 괴롭히면 지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분 WPI 프로파일 보니까 이분이 진짜 인내력도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참 심리적으로 안정된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여성이면 진짜 참 너무 멋있는 분이시고, 남자도 참 매력적인 분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착한 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제가 그런 성격 탓에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몸이 아픈가 생각했는데,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몸이 아픈가 생각했는데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본인은 웃자라고 내가 시험을 봐야지, 자기 스스로 이 시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지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소자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는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더니 일자가 된 목뼈를 보면서 일자뼈입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북이뼈처럼 휘어져 있으면 또 의사는 거북뼈라서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그냥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통증에 대해서는 그냥 뭐든지 눈에 보이고 평균에서 벗어났다라고 싶으면,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꼿꼿한 일자뼈가 아니라 굽어지는 목뼈가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가 전나무처럼 아주 꼿꼿하게 돼 있으면 그 소나무는 아무도 소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게 다 소나무인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토종 소나무라고는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진이나 뭐 통증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구부러지면 구부러졌어 문제고 똑바로 있으면 똑바로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요 꼭 저희 심리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본인이 지금 사실은 이 프로파일을 봐도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단지 이분같이 섬세하고 예민한 분은 과도한 이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본인이 뭐 시험 공부를 하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너가 회계사 시험을 왜 공부하려고 하니? 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얘야 안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하고 회계사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가 회계사 시험을 공부해가 안정적인 삶을 살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회계사하고 결혼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거야.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게 뭔지조차 모른 채로 이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그냥 통증이 심리하고 인간이 있다는데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통증이 처음 시작된 것은 몇 년 전 학점을 잘 받아야겠다는 압박에 시험 기간에 무리하게 공부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더 압박을 느끼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요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알아가는 즐거움 또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아지고 자기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뿌듯하다는 느낌 또는 세상이 참 평화롭고 안정적이에요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안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불안을 자기가 스스로 의식을 하면 좋은데 본인은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불안조차도 자기가 부정을 해. 그러면 온몸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통증이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고 하루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여 학교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공부해서 학교 성적 못 받으면 진짜 머리 나쁜 애겠죠. 그런데 10시간 공부해서 학교 성적 잘 받을 수 있다는 걸 봐서 이 친구는 머리는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네요. 토익도 그렇게 공부하여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은 친구라면 10시간 공부는 이거는 과유불급의 상황에 대한 자기를 학대하는 짓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네, 의무감에 하는 공부가 불안을 불러온다. 어휴, 이분 진짜 그동안 햇소리를 하다가 진짜 너무나 이 정리를 잘해주시는 댓글을 달았네요. 멋있어요. 네, 많은 햇소리를 하다 보면 간혹 한두 마디는 쓸만하다. 이런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댓글 다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연은 또 계속됩니다. 문제는 회계사 시험 공부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여도 최소 2년 이상 걸릴 텐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어떤 로스쿨 학생이 저한테 이 너무너무 로스쿨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휴학을 할까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왔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서 제가 2년밖에 남지 않는 이 변호사 시험에 어떻게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말 안 해도 그 친구가 롬앤 매뉴얼 프로파일을 아주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 여러분 벌써 짐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휴학을 해서 조금 건강을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 상담 사연을 가지고 온 그 친구를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 마음을 모른다라는 게 자기 나름대로 또 정답까지 정해놓고 저한테 상담을 받서 왔어요. 병원에 가도 어떤 의사도 자기 이 몸이 아픈 거를 이 제대로 병이라고 진단도 안 해주고, 한의원에 가가 보약도 어머니가 열심히 사서 먹었는데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대요. 그렇구나 얘야. 네. 그런데 이 사연은 계속 사연부터 끝내야 되죠. 참 이 사연 언제 끝내려나. 시험에 붙어도 뭐하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하냐, 통증 때문에 몇 시간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지금은 회계사 시험은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취업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이 야근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 헉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 친구가 이제 조금씩 본인이 자기 아픈 몸을 통해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본인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알아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뭘 알아나가?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책이라기보다는 자학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아픈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안하고 나날이 좌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튜브 영상을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불안해질 때마다 먹는 것으로 채우고 운동도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자학하다가 이걸 이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상태로 넘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고 하루 종일 찌부덩한 느낌이고 생활은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좌절감은 그만큼 더 커지고요. 졸업은 다가오는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지금 이 사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아니, 내가 사연을 안 보냈는데 황심소에서 어떻게 지금 내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지금. 또 저한테 상담받은 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 또 난리 났어요. 박사님, 아니 분명히 내 프로파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사연인데 박사님 어떻게 내 사연, 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방송에서. 아마 또 이 방송 나가면 저 원망 섞이는 문자 메시지 엄청 받게 되거든. 박사님 비밀을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누구씨 상담 사연이 누구씨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씨와 비슷한 마음이든 비슷하지 않는 마음이든 인간이라서 겪는, 그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겪는 마음이 원단으로 표현된 사연일 뿐이에요. 본인이 아침 밥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처럼 아침밥을 그렇죠 먹죠. 본인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볼일 본다고 해서 그 볼일 보는 사건을 내가 비밀을 이 방송에서 누출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개인정보 누술 이러면서 이 주장을 할 때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니 거의 인간이 보이는 모습을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로 착각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고, 법으로서 그거를 단죄를 하겠다는 이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프로파일 참 보면 참 마음이 아름답시고 참 멋진 마음을 가진 이분이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해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사연 보내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 이분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더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그까지 다 알려드리면 사연은 내하고 비슷한데 내한테는 맞지 않는 솔루션이야. 역시 황 박사 상담 그렇지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요까지 하고 그 다음 사연 여러분 또 기다려주세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